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미국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이 그 물가 안정 의지를 천명했어요.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기준금리에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연준 위원들도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듯한 발언도 있는 것 같고, 여튼 다수는 금리에 관심이 높지만은 저 포유환율 연구소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물가 안정 의지, 이게 이제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러분들 기억 다 하실 거예요. 2021년 그 말부터, 그죠? 2022년 초 정도 다수가 그때는 미국 경제를 좋게 봤어요. 근데 2022년 10월경에는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이 미국 경제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죠. 그 더블딥이잖아요. 그 경기 침체 얘기하는 사람이 많았죠. 근데 포유환율연구소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죠. 이게 바로 핵심은 물가입니다. 물가가 성장률 결정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경제 성장론에서 그 물가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다수 경제학 전문가나 경제학자들은 성장론 공부를 안 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2022년 10월 그 모레, 그죠? 뭐 경제학자, 경제 전문가 대부분 미국 경제 침체를 얘기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증거지요. 물가가 중요하다는 걸 몰랐던 거죠. 그때 공급난 때문에 2020년 그 전염병이죠, 그죠? 코로나. 그것 때문에 공급난 문제로 물가가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것이 성장에 기여를 한 거예요. 그 다수가 경제학자들도 물가는 그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고용도 다들 경기 후행 지표라고 하면서 좀 부정적으로 봤죠. 그런데 포유한율연구소는 물가도 경제 성장의 한 축이고 고용도 경기 후행 지표이기도 하지만 경기 선행 지표다. 그리고 풀려난 돈도 중요한 경기 선행 지표다. 그런 걸 근거로 한 99% 경제학자, 경제 전문가들이 미국 경제 침체를 얘기했지만 좀 부정적으로 봤어요. 설득력 없다는 얘기죠. 지금 좀 그와 반대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은 다들 미국 경제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반도체 경기, AI 경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연준 의장의 지금 새로운 연준 의장 옷입니다. 그 철학이라 할까? 그걸 보면 물가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지난달 5월입니까? 5월이네요. 5월 물가가 도매 물가는 거의 6.5%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또 소비자 물가도 거의 3%대 중반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 물가는 금리보다 더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그럴까요? 성장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성장률은 기업이 경제 성장을 주도하잖아요. 그럼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둔화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매출액 증가율 둔화는 결국은 영업 실적 악화를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액 증가율 둔화보다는 영업 실적 악화 속도가 더 높아요. 예를 들면 매출액이 10% 준다면 그 영업 실적은 30%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아까 금리보다 물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물가라는 것 자체가 그 판매량을 얘기하잖아요. 또 판매액,
판매액이 높으면, 즉 매출액이 낮아지면 그 판매가 줄어든단 말이죠. 물가가 높으면 수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량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이제 물가 안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은 험난합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우선은 지금 미국이 그 이란 이라크 전쟁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라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원위치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물가의 속성이지요. 왜냐? 그 판매하는 기업이나 우리가 뭐 중간 도매상 내지는 소매상 한 번 올린 물가를 잘 내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 원위치 시키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워시 연준 의장은 이 그 쉽지 않은 과제를 떠안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크게 보면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 정권 전문가들은 맨날 하는 얘기가 연준 기준금리 인상하느냐 인하느냐 그 초점을 두지만은 제가 볼 적에는 대차 대조표 개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연준 보유자산 축소지요. 금리보다도 그 물가를 잡는 데는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금리를 한꺼번에 막 10%씩 올릴 수는 없잖아요. 0.25% 인상한다면 그보다는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게 효과가 있어요. 왜 시중 유동성 흡수 효과가 크냐 하면 자산 시장에 거품을 발생하는 게 유동성이란 말이죠. 금리가 뭐 10%, 20%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시중 유동성 때문에 주식시장 거품, 부동산 시장 거품, 채권 시장 거품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시중 유동성을 줄이는 전략이 지금 필요한 때다. 단순히 금리만 가지고는 지금 미국 물가를 잡기 힘들어요. 그래서 또 뭐 트럼프도 뭐 경제학 지식이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 사람인데, 트럼프 대통령 금리에 관심이 많아요. 특히 기준금리에. 경제학 교과서 암기한 사람이 그런 그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경제 활동에 필요한 거는 시장금리잖아요. 기준금리 인하한다고 해가 시장금리가 내리는 건 아니에요. 그게 대표적으로 2024년 이후입니까? 5년인지 4년 이후로 기억이 되는데 10월 이후죠. 기준금리 인하를 했는데 시장금리는 잘 안 내린단 말입니다. 그거는 기준금리가 시장금리를 역행해서 인하하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마찬가지입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높잖아요. 즉 시장금리 상승 압력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만 가지고는 힘이 들어요. 왜? 이미 시장금리는 높는데 금리 0.25% 인상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연준이 대차 대조표 개선을 하리라고 봅니다. 즉 연준 보유자산 축소. 그러니까 연준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를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국채가 많아지겠죠. 그죠? 그런데 유동성을 흡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시장금리는 오르고 기준금리는 인상을 해도 별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수요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수요를 줄이겠다는 얘기는 기업에 대한, 즉 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수요를 줄이고 고가 뭐 자동차라든지 그죠? 할부금융 뭐 이런 쪽에 금리가 높아지면 수요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금리보다도 물가가 중요한데 지금의 물가는 경기 후행이라기보다 연준 의장이 의지기 때문에 경기 선행지표입니다. 어떻게 그 매출액을 줄일 것이냐 얘기해요. 성장률을 어떻게 하면 둔화시킬 것이냐. 물가를 안정시키는 방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물가를 어떻게 안정시킬 것이냐? 기준금리 인상만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장금리가 이미 높기 때문에. 또 물가가, 도매 물가가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5월이 6.5% 정도 돼요. 그러면 또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기 마련입니다. 금리 조금 인상한다고 해결 안 돼요, 이거. 그래서 시장금리는 좀 더 높아지더라도 대차대조표를 개선하면 그렇겠죠. 연준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내다 파는 거예요. 주택저당채권을 내다 파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주식이라든지 채권도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나겠죠. 우선은, 그죠? 왜냐면 연준이 보유한 건 채권을 내다 파니까. 그러니까 이제 채권 시장 영향 주고 채권 시장에 돈이 묶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에 돈이 묶이면 또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금리까지 높아지니까. 그러면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 부족 현상이 생겨요. 채권 시장에서도 돈이 묶이고 미국 주식 시장에서도 달러가 묶여버리면 미국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달러 가치 상승은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때문이라기보다는 시장금리는 이미 높잖아요. 그거보다는 시중 유동성, 그러니까 미국 달러 유통되는 것을 좀 흡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달러가 기해지잖아요. 기하니까 달러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즉 유동성이 부족한 거야. 그 잘 돌아가던 시장 그 메커니즘이 채권 시장부터 위축되죠. 연준이 또 그러다가 내다 팔겠다고 하면,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금리보다 이게 훨씬 무서운 거예요. 근데 대부분 뭐 금리에 가지고 그것도 시장금리도 아니고 기준금리를 인상하니 많이 여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결국 뭐 하수들 얘기인데 고수들은 그걸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본인들이 증명을 했잖아요. 2022년 10월부터 미국 망한다고 했 사람들이, 경제 전문가, 학자, 그리고 유튜브에서 뭐 방송에 출연하는 그 조금 수준 낮은 애들 많거든요. 로비를 해갖고 아마 가지 싶어요. 방송에도 능력은 안 되고. 또 다수는 학교에서 암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똑똑한 줄 알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본인도 그렇게 암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북한 우리 친구들이, 우리 동포들이 지금 남한으로 와가지고 처음에는 다 불신을 하잖아. 왜? 보지 못했거든요. 국정원에 가면 막 난리를 치고 고문하는 걸로 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 거예요. 암기를 한 거야. 교육 시스템에 해가지고. 북한 교육 시스템이 그 국민들을 그 무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수 국민들도 그걸 믿어요. 마찬가지예요. 경제학자들이 가르치는 그 교과서 이론, 그걸 단순히 암기를 한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2022년 10월부터 그 사람들이 증명을 했어요. 나는 경제 이론을 공부를 한 것이 아니고 암기를 했다. 금리도 시장금리가 중요한데 기준금리가 중요한 것으로 공부를 했다. 그런데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람이 많아요. 북한 주민들처럼. 그러니까 다수가 무지해지는 거죠. 가상자산도 똑같다고 보거든요. 특히 비트코인. 경제학자들이 무지하니까 화폐 가치가 마치 화폐 수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뭡니까, 공급량을 2100만 개로 줄여버리면 이것이 마치 가치가 있는 거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가 없으면 가치가 전혀 없잖아요.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뭐 최근에 저 유튜브를 보니까 여자 중국에서 와가지고 여자 교수로 활동하는 사람도 화폐 개념을 모르더라고요. 수량이 작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로. 그것도 화폐도 아니잖아요. 화폐로서 수량이 작은 것도 아니야. 자산으로서 수량이 작은 거야. 그러면 그 자산은 가치가 있느냐라는 거지. 어디에 서는 거냐 이거지, 그게. 그래가지고 요즘은 그 국채나 미국 달러하고 결합을 해갖고
그 결제 수단으로 쓰는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해요? 그럼 복잡한 절차를 거치면 비용이 증가해요. 그래서 가상자산은 거래 수수료가 높은 거예요. 쓸데없는 짓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미국은 물가 안정 목표가 금리 얼마를 올리느냐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거는 경제 성장률을 둔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즉 경기 과열을 막겠다는 거예요. 자산시장 과열을 막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대차대조표 축소를 하면 실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성공 확률도 높다. 즉 경기를 둔화시키겠다는 연준 의장이 그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대차대조표. 그러나 기준금리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왜? 이미 물가가 많이 높아져 있고 또 한 번 상승한 물가는 잘 내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금리가 높기 때문에 기준금리 조금 높인다고 해가지고 효과 없어요. 그건 경험했잖아요. 2024년 10월 이후에 기준금리 여러 차례 인상했지만 시장금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금리는 여러 차례 인상했는데 시장금리는 그때보다 높아져가 있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결국은 기준금리 인상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차대조표를 손을 댈 거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 그럼 자산시장 참여자도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앞에 방송한 내용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워낙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 누구도 얘기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 물가와 성장률, 물가와 상장년 매출액, 물가와 영업 실적, 그리고 물가와 그 다음에 그 시장 거품, 이 얘기를 가지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